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핀테크 관련 이슈를 쭉 한번 훑고 갈 텐데요. 첫 번째로 어펌입니다. 어제 주가가 다른 기업들도 하락을 물론 했지만 어펌의 주가가 12%, 13%대 하락을 했고요. 진짜로 근래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실적 먼저 공개해서 올랐던 고점에 비하면 거의 뭐 일주일 만에 주가가 50에서 60% 정도 하락을 한 셈이니까 주주들은 속이 터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근데 어제 어펌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악재라기보다는 좋아질 수 있었던 뉴스를 좀 뒤집은 느낌인데 제가 작년에 11월 28일에 아마존에서 영국에서 비자 카드 결제를 금지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뉴스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얘기인즉슨 비자 카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면 그리고 이 수수료 분쟁 때문에 다른 국가로 확장이 된다면 핀테크 기업들에게는 호재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연하겠지만 페이팔과 어펌의 입장에서는 호재일 수 있었는데 이게 뭔가 좀 호재일 수 있었던 그 가능성이 없어진 거다 보니까 어펌의 입장에서는 근래 들어서 안 좋은 소식이 추가가 된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아마존과 비자가 합의했다는 내용이 17일자 뉴스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불 옵션이 이렇게 있다면 굉장히 많이 쓰는 이 비자 관련된 결제를 못할 수도 있는 나라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리고 그게 미국으로 혹시 확장이 된다면 진짜 큰 문제였을 텐데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수혜는 조금 보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질 수 있었던 게 그냥 흐지부지 된 거다 보니까 악재라고 보긴 어려우나 이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펌에게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관련 내용 말씀드리면 아마존과 비자가 몇 달 동안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이제 막 계획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말씀드렸지만 영국에서 금지하겠다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니게 됐으니까 네. 어펌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죠. 네. 이 얘기인즉슨 다른 지불 옵션 핀테크 업체에게는 기회일 수 있었는데 역시 그것들이 네, 흐지부지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뱅크 관련 소식인데요. 사실 이 누뱅크 관련 소식은 당장 어제 나온 소식은 아닌데 주가는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누뱅크가 저점을 찍고 굉장히 크게 반등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소식이 나온 후에 바로 반등한 건 아니고요. 조금의 시차가 있긴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누뱅크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고 또 워렌 버핏이 뭔가 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는데 4분기에도 주식을 추가 매입했고요. 어제 고고하게 혼자 12% 상승했습니다. 모든 핀테크 기업이 개박살 나고 있을 때 오로지 누뱅크만이 상승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서 두 번째에 있는 스톤코가 9%대 하락을 해서 계속 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와중에 누뱅크가 올랐다는 건 뭔가 시장의 이슈는 아니고 누뱅크의 기업 이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굉장히 많은 주식을 추가했고요. 앞서 여기서 나왔던 보시면 타이거 글로벌 있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워렌 버핏보다 2.5배 정도 되는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추가하고 있고 유명한 곳 그리고 뭔가 많이 알려진 곳들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매수 심리가 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차가 분명히 있었고 이게 14일날짜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뭐 많이 오른 건 맞지만 꼭 이 이유였을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벡트인데요. 실적이 나오고 나서 폭락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진짜 커서
리뷰를 웬만하면 요즘에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전해드릴 소식이 있긴 한데 어, 잘못 소개했다가 이 변동성을 버티실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소개를 안 하고 있다가 실적이 나와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벡트의 실적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네, 사실은 뭐 어닝 비트나 서프라이즈 이런 게 벡트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보다 이 순손실이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무지막지하게 그냥 돈을 써서 투자하고 있는 건데 뭐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이기도 하고 원래 예상했던 걸로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적을 기대하는 건 무리이기 때문에 더 길게 봐야 하는 것도 맞고 내년 성장도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실적 장세이다 보니까 이 정도 성장성으로는 뭔가 주가를 방어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싶고요. 보시면 매출 성장이 50에서 100%쯤 뭐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매출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이 정도 작은 규모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건뭐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벡트는 애초에 이 거래소 기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을 해주면 현재 이 벡트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교환 서비스나 리워드 쪽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보상 시스템이 성장을 하면 거래소가 성장을 하든 거래소가 성장을 하면 이 보상 서비스가 성장을 하든 교환 서비스가 성장을 하든 뭐 어쨌든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거래소 관련된 성장이야 뭐 걱정이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두면 성장할 거고 앞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게 맞는데 이 벡트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로만 보자면 조금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소식은 현금이 많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뉴스고요. 거래소 관련 수익은 그냥 예측하기로 두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벡트 쪽에서 들어오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서 벡트 앱을 통해서 뭔가 거래하고 교환하고 다시 코인을 구매하고 하는 과정이 좀 있을 테니까 여기서의 충분한 선순환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그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거여서 단기간 내에 큰 이슈, 그러니까 뭔가 실적 이슈로 끌어올리긴 좀 어려울 거고요. 뭔가 마스터카드 이슈와 같이 사용자 수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슈,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 거래 관련 서비스로 유입을 한다는 건 아무래도 좀 이 거래 매매를 통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건데 사실은 벡트가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선 지금 앱 서비스를 통해서 유입이 되는 그러니까 소액으로 뭐 교환하고 구입하고 판매하고 하는 걸로 유입이 많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앱 서비스의 사용자 수 확보가 중요한데 잘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나왔던 뉴스 다들 아시겠지만 은행과 관련해서 서비스 추가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구매 판매는 제가 볼 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왜냐면 이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판매한다는 건 뭐 꼭 은행을 거치지 않고서라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것들은 규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관의 측면인데요. 제가 다른 기업들, 핀테크 기업들 리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를 통해서 금융 관련 사업을 하려면 뱅크 차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 차터, 그러니까 은행 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가능한 건데요. 앞으로 규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벡트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선 당연하겠지만 은행과의 이 파트너십이 어느 정도 필수일 거라고 보고 현재 그 경계 애매모호한 데 있죠, 벡트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여서 어쨌든 거래소 기반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뭐 활용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용이 이번 분기에 조금 늘긴 했습니다. 물론 뭐 돈 많이 들었겠죠. 왜냐면 뭐 상장을 하고 돈을 뭐 쓰고 뭐 홍보하고 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했는데요.
2021년 4분기 거래 계정이 작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는 느낌은 아닙니다. 네. 더 늘어야 할 텐데, 네. 더 늘어나길 바라고 여러 가지 결제 추가 옵션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은 계속해서 증가해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22년도 가이던스가 있는데 사실 요것도 제가 볼 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네. 벡트는 특히 크게 의미가 없고 매출이 올라봤자 네 그렇게 의미가 있는 정도의 매출이 아니어서 어, 손실이 얼마냐 또 제가 볼 때 크게 안 중요할 것 같고 사용자 수 확보나 계정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벡트를 사실 뭐 단기간 내에 1, 2년 내에 뭔가 성과를 내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길게 본다면 오히려 이 사용자 수나 아니면 거래 계정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금이 많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인데 2022년 동안 쓸 돈보다 갖고 있는 돈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큰 문제가 없는 한 이미 갖고 있는 돈이 있다 보니까 네. 단기간 내에 뭔가 시비 발행이나 오퍼링 이슈가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있다면 진짜 나쁜 놈들인 거고 일단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죠. 팩트는 네, 길게 봐야 한다. 단기간 내 보면 별게 없을 수 있다. 다만 돈은 좀 있으니까 길게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내용이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결국은 제가 볼 때 두 가지입니다. 실적으로 끌어올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첫 번째는 그냥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주거나 두 번째로는 파트너십 뉴스가 많이 나와서 유저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면 이게 결국은 암호화폐 쪽 사업에 그러니까 거래 관련 서비스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고 이를 통해서 여러모로 좀 연동되어 있는 서비스가 많아질 거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